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제 발표된 높아진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국제 금리가 이제 당연히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가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고, 또 각종 테마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군이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는 0.5% 정도 빠졌고, 나스닥도 0.03% 올랐으니까 그냥 보합된 거죠. S&P 500도 마이너스 0.27%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0.87%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이제 상승하면서 0.2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오늘 나타냈어요. 코스피는 0.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 종가에서 이제 다른 금융투자나 이것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내내는 연기금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은 그냥 계속 이끌어 나갔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미났던 게 동시효과 부분에 시장이 플러스 1% 이상 상승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물론 이거는 이제 잠정이지만 10분 동안 동시효과니까, 그걸로 봐서 연기금이 샀던 거를 팔고, 금융투자가 낮게 받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의지적으로 시장을 좀 받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어찌됐건 주가는 오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65억을 팔았고, 기관은 6671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609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3.17포인트, 어제보다 1.36%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이 사고 이런 게 계속됐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서 지수도 한때는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63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4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9.28포인트, 어제보다 0.5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추세를 잡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47원 40전, 한 8원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판 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그거를 대변해 주죠. 그래서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1116억을 팔았고, 나머지는 전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는데, 146억, 46억. 기아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230억을 사고, 외국인은 87억 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 HD 현대중공업, KB금융 이런 것들은 서로 엇갈리는, 주체별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고, HLB는 외국인은 47억 팔았고 기관이 2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이어서 이제 오늘 움직인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좀 재밌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해서 이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뉴스로 이미 다 보셨지만 트럼프가 이제 푸틴, 질렌스키 이렇게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소건설, 건설기계, 심지어 이제 농기계, 얘기 있던 대동그룹 쪽, 이것까지 해서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거는 어제에 이어서 메가가 우리 이제 프리오사 AI 인수설에 의해서 오늘도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철강 같은 부분은 이제 관세 폭탄을 이거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처음에 세게 치고 그 다음에 좀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기대. 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되고 이런 거에 영향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이거는 아시지만 이제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 배제될 거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테슬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됐고, 또 자동차에는 또 닛산 혼다가 이제 합병을 공식으로 철회했어. 이런 것도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로봇도 그가 이제 이식 매물 때문에 로봇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식한 매물들이 많으니까 그 조정을 받던 것이 오늘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늘 이제 뚜벅뚜벅 가는 소고름으로 가는 전선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고, 조선도 미국 군함 제조 가능성이 높은 조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로보캡투어가, 여행사 로보캡투어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3,589억 매출에 436억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203억이라서 21.7%가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전년 대비. 근데 이제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가 배당률로 하면 22.4%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배당 잘 주는 종목은 올라야죠. 예.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는 이런 특이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뉴욕 시장은 이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의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주면서 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관세 우려에 대한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 트럼프의 처음에 빵 때리는 거에 좀 공포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어찌됐건 이 섹터는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섹터들이 함께 상승을 보여준 그런 날이고, 특이한 거는 수급에 연기금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해서 장중 내내 연기금이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금융투자나 이런 다른 기관으로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은 동시효과에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샀던 걸. 그걸 금융투자가 받아간 거로 보입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취임하면 취임하는 날 즉각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거로 봐야 된다 하는 거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거는
중국이 느닷없이 젤렌스키 빼고 트럼프하고 푸틴 간에 미러 정상만이 만나서 이 전쟁을 끝내는 거를 만남을 해야 된다. 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제는 종전보다는 종전 이후의 복구 사업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왜 이 시점에 중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했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재건하려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빌려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시점에 그 젤렌스키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만 회담하는 걸 중국이 주선하겠다고 그러는 거로 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파월의 그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보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생각은 좀 확고한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가 알아서 하다가 물가를 올리든 말든 우린 금리 못 내려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섣불리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어 오던 이제 미국 시장이 갈 때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에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니케이도 오르고 우리도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이 미국하고 동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분명한 거죠. 이제 시장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강하게 메꿔주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이 강하게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연기금은 더 투입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하는데 이거는 연기금의 속을 모르니까 그냥 연기금이 발표한 수치만 가지고 보면 대략 한 7, 8조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는가. 이 지수대에서. 이런 얘기가 꽤나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사는 게 계속해서 연기금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연기금이 사고 끝에 끝날 때 물량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금융투자가 사고 그걸 연기금이 이제 또 넘어가는 이런 게 또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렇고 오르니까 누가 사서 올랐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오른 것만큼 내 계좌도 올라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구성해 갖고 있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게 오를 땐 더 올라야 되고 시장보다 떨어질 땐 덜 떨어져야 되는 게 아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한 거다. 참 좋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아주 그 악성 종목 한두 개가 계좌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좌에서 많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악성 종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왜 나타나느냐면
처음에 애초에 잘못 샀거나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샀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올랐다가 이제 끝나서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이제 욕심 때문에 매도 안 하고 버티다가 어느덧 손실폭이 커지니까 못 팔고 그냥 질질 끌려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종목들은 어떤 건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이나 섹터가 성장성이 있느냐, 성장성이. 근데 이 성장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섹터나 그 종목이 이제 바닥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그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로 그 종목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선 가장 빨리 가는 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성장성보다 더 성장이 있느냐? 그럼 성장을 결정짓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얘가. 그게 아니고, 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 이미 끝났어. 이 패러다임 구닥다리야. 그러면 성장성이 딴 것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 그로 살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도 끝도 없이 좋아지는 거 그냥 오래 갖고 그냥 몇 년 버티면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 투자가 시간하고 싸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지금은 계속 힘들었지만 이제 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단 앞쪽에 서서 시장 다른 섹터나 종목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성장성이라는 거는 뭘로 입증돼야 돼요? 실적으로 입증돼야 돼요. 실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서 계속 성장성만 얘기하는 거는 뭐죠? 꿈의 주식. 그것도 갈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수급 깨지면 바로 파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의 섹터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실적도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관세 부과나 이런 거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덜 흔들리는 거를 갖고 있느냐, 내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의 경우와 2의 경우를 고루 갖춘 종목은 사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 원칙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셨다가 아주 어떤 때 조심해야 되냐면 아주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그런 이제 수급이 아주 급격히 깨지는 이런 것만 피하면 돼요. 그럴 땐 뭐 당연히 파는 거지만,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일의 첫 번째 경우도 해당 안 되고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그렇게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은 매일매일 조금 오르고 미국 시장 뭐 이렇게 혼조 나오고 조금 하락해도 우리 오르고 그러니까 참 좋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장은 수급이 우선인데 우리 시장도 이제 3월에 뭐 공매도 재개한다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그거를 계기로 수급에 상당한 큰 충격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누구부터 죽겠느냐? 약한 놈부터. 그러니까 정글에서 사자가 사슴을 쫓을 때 사슴 중에 크고 강한 사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일 약한 거를 공격하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둘 다 안 되는 거는 제일 약한 종목이에요.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